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제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일단 먼저 처음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앞에 뭐가 많죠? 자, 일단 시작은 2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자, 엑기스 잠깐 보고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기스 3페이지입니다. 민법이 시작되는 권리의 변동입니다. 자, 권리 변동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취득. 자, 권리를 취득할 때는 없었던 걸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그리고 있었던 걸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괄호에 나오는 게 원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승계 취득이죠. 자, 먼저 대표적인 원시 취득은 첫째 줄에 건물 신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무주물 선점. 자, 선점뿐만 아니라 선점. 자, 소유권 파트에서 봤었던 선점, 그리고 습득, 유시물 습득, 그리고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도 다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리고 부합이라는 것. 부합을 통해서도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죠. 이것들 전부 다 원시 취득으로 효과를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취득 시효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원시 취득이죠. 자, 그다음 내려가서 이전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거는 권리를 통째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처럼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럼 소유권 다 넘겨봤죠? 원시 이전적 승계입니다. 자, 5번에서 말하는 상속 같은 경우도 소유권을 전부 다 넘겨받는다라고 보고 이전적 승계죠.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도 밑에 6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저당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당권자가 됐다는 거죠. 저당권자는 소유권 중에서 처분 권능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걸 설정이라고 그러죠. 설정.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8번에 보시면요. 8번. 갑이 소유하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상실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절대적 소멸입니다. 근데 지금 을한테 넘어가서 갑의 입장에서 없어진 거죠. 이런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준법률행위 나오죠.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대표적인 준법률행위는 최고죠, 최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최고를 확인하고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지명 채권, 채권 양도하는 거, 요것도 준법률행위입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도 최고죠. 3번도 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자, 두 번째, 테마, 법률행위 종류와 요건들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일단 그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그리고 계약도 있는 거죠. 의사표시 수가 1개면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는데, 자, 일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은 뭐 취소, 추인, 철회, 그리고 해제하는 거, 동의해 주는 거, 그리고 밑에 포기가 나오고 있는데 8번과 9번에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한 물권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상대방이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죠. 뭐가 있었어요? 뭐를 포기하는 거?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라면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상계, 이것도 상대방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들이 있죠. 자, 11번의 유증, 그리고 유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12번에 재단법인 설립, 13번의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들입니다. 자, 근데 밑에 2번에 의무 부담 행위가 있고 처분 행위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의무 부담 행위라는 거는 뭔가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 밑에 처분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를 보게 되면 뭐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예약이 됐든
이런 것들 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약속하는 거죠. 근데 밑에 5번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6번에 채권을 양도, 넘긴다든지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실제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죠. 이런 걸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5번에 보시면은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에서 일반적인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요건을 따져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당사자. 둘째, 목적. 셋째가 의사표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효력이 생긴다고요? 성립한다고요? 성립해요, 성립. 세 가지로 성립합니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처럼 적법해야 되고. 자, 밑에 3번 대리권 이거 있어야 대리행위 유효가 됩니다. 자,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면은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이게 이제 유효가 됩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밑에 6번에서 말하고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이거는 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죠. 이건 효력 발생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등기 서류. 등기 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요. 자, 1번 문제 풀어보죠. 1번 문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뭐가 보이죠? 기억에 동의가 보이죠. 동의.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있습니다. 취소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 니은 상대방 있죠. 자, 디귿 같은 경우 유언이요. 상대방 없고요. 리을에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도 상대방이 없습니다. 있는 단독 행위는 기읍과 니은이라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3번 문제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 거죠. 자, 기억에 유실물 습득 보이죠? 뭐 습득, 선점, 발견 이런 것들 다 원시 취득이고요.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 건물에다가 지금 저당권 설정받았다라고 돼 있죠. 저당권 설정받는 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리고 승계 취득 중에서도 소유권 중 처분 권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니은은 승계죠, 승계. 자, 디귿 점유 취득시효.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입니다. 정답 4번이요. 자, 내려갑니다. 밑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매매는 채권행위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죠. 남의 거라도 팔기로 약속은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선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남의 부동산 처분했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거 무슨 무효죠? 특강 들으셨던 분들 무슨 무효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권리자 처분, 유동적 무효.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유동적 무효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했을 때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되죠. 유효. 이때 소급해요, 소급 안 해요? 소급하죠. 소급하죠. 유동적인 거 효력을 바꾸면은 전부 다 소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없어요, 법률행위.
그러면 무효고 취소고 나발이고 그런 거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 하려면은 일단 존재가 돼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들려요? 틀렸죠. 무효든 취소든 그런 거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자, 4번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그냥 등기 서류입니다. 5번 토지 거래 허가. 허가 받아야 성립하여 유효로 돼요. 유효로 되죠. 그러니까 역시 효력 요건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었다. 자, 그다음 뒤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도 자, 엑기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엑기스 4페이지에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첫째,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확정. 총 4가지가 필요하죠. 유효되려면은. 목적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로 되려면은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확정돼야 되죠. 두 번째가 뭐였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셋째,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요 4가지가 있어야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먼저 확정성입니다. 확정성은 판례 하나밖에 안 물어보는데,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죠. 체결 당시 확정돼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없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능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고 그 반대가 나오죠. 불능. 자, 우리 시험에서는 불능이 출제됩니다. 불능. 불능은 일단 크게 둘로 쪼개지잖아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 기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체결 전부터 불능이었다. 그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러죠? 원시적 불능. 맞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원시적 불능. 자,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는 괜찮았는데 체결하고 나서 불능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건 유효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계약 성립 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으로 됐다 그러죠. 그러면 성립 후 불가능이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따라서 이거는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이죠. 자, 2번 내려갑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체결 후 전소가 됐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죠. 역시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적법성입니다. 자, 민법상 규정들 살펴봤을 때 효력 규정들도 있고 밑에 단속 규정들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입니다. 무효. 단속 규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위반했을 때 처벌은 받을지라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단속 규정은요. 자,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뭐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2번에 뭐 명의신탁. 자, 3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시는 거. 4번에 이자제한법 위반. 그죠? 사채업자 나쁜 놈들. 자, 그럼 5번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뭔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이죠. 그러면 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분할 때는 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단속 규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중간생약 등기입니다. 유효죠, 유효. 7번. 탈세를 목적으로 중간생약 등기했죠. 그래도 유효해요. 아니, 근데 탈세는 나쁜 거잖아요. 처벌받겠죠. 처벌은 받겠죠. 하지만 유효입니다. 자, 8번. 주택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유효입니다. 자, 9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금지시켜놨죠. 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라는 거죠. 자, 10번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판매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일 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은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문제로 가보죠. 자 22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집 22페이지. 자 1번서부터 풀어보죠.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기억에 갑이 을에게 매도했던 건물이 계약 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거는 체결 전부터 불능, 체결 후 불능. 체결 후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참고로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지냐? 일단 채무자의 귀책 사유. 매도인은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근데 건물이 뽀개져 버렸어요. 이때 뭐가 적용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때 위헌부담 적용. 위헌부담. 물론 이제 채권자한테도 잘못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채무자 위헌부담이나 채권자 위헌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땐 어쨌든 위헌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매도인이 건물 팔기로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건물 뽀개졌어요. 그럼 이거는 위헌부담 아니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채무불이행이라 그러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법리가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좀 기억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일단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건물 왜 전소됐죠? 갑의 방화예요. 제정신 아니죠, 그죠? 성질나서 지가 불질렀죠. 그럼 갑 잘못으로 불능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 뭐가 보이죠? 수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그러면 수용됐으니까 땅을 이제 못 넘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위헌부담으로 봐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돼요? 위헌부담이죠. 잘못이 없죠. 수용됐습니다. 자, 이 경우는 오케이, 위헌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자, 디귿입니다. 뭐가 보이죠? 지진이죠. 자연재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계약 체결 전이라는 단어. 체결 전부터 불능이었던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죠. 이럴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리,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네요. 5번 정답. 3번 문제, 강행규정입니다. 자, 1번에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이거는 판사가 판단해도 돼요. 판사가 야, 이거 강행규정 위반이야. 따라서 무효야 라고 하셔도 되죠. 이게 법원의 직권 판단입니다. 직권 판단. 자, 2번입니다. 추인을 해서 유효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 자, 3번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표현대리를 묻고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상대방이 주장을 해서 효력을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표현대리. 그죠? 너무나 까마득하다는 거죠. 그죠? 표현대리. 일단 첫째,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이거 소속이 유권대리라 그랬어요? 무권대리라 그랬어요? 유권, 무권. 무권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현대리란 제도는 이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야, 이거 표현대리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상대방. 표현대리야.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건 본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고. 즉 유효주장, 무효주장.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 계약 유효니까 너 책임져라. 이게 표현대리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답니다. 그럼 이거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럼 이거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로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4번 내려갑니다. 강행규정 위반은 약정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행규정을 위반했어요. 근데 그래 놓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해 놓고 자기가 무효라 주장해요. 그럼 이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 무효라는 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장. 무효라고 주장해도 돼요? 주장해도 돼요. 그죠? 범죄 저지르고 자수해도 돼요? 자수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그 범죄 맞아요. 라고 해도 되죠. 자기가 해놓고. 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이 성실에 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무효로 하셔도 돼요.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률행위 금지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입니다.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지금 현재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 원인 있죠. 이거 불법 원인 급여 그거 말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는 오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그때 5번에서 지금 반사회래요, 반사회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죠. 반사회 아니니까 그거 아니죠. 따라서 맞는 말이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홀수번 풀고 있습니다, 지금.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사회적이라서 무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 있죠. 이거는 반사회 무효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선단은 반사회 무효라고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고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불법 원인 급여 적용 안 됩니다.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특약으로 바꿔도 되죠. 그럼 이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자, 3번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선의의 제3자한테다가 야, 무효야 라고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죠. 왜 해도 되죠? 절대적 무효라서 그래요. 만약에 지문에서 상대적 무효가 나오고 상대적 무효가 나왔어요. 이 상대적 무효라는 거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자, 여기 선의의 제3자가 서 있습니다. 걔한테다가 야, 이거 무효야 라고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못한다. 주장이나 대항이나 같은 단어.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 외우라 그랬잖아.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상대적 무효 뭐랑 뭐가 있죠? 제발 할렐루야. 비진이에서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거 하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통정어유지. 제발 외우세요. 비통. 2개밖에 없어요. 상대적. 안 외우면 비통해집니다. 상대적 무효, 비통. 이 비통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을 바라봤을 때 지금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이거는 선의의 제3자한테도 주장 가능한 거예요. 예,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까? 추인으로 유효되는 건 무슨 무효죠? 상대적 무효.
아니면 유동적 무효 이런 게 추인으로 유효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유효할 수 없습니다. 5번 또 나왔죠?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안 이상하다 그랬어요. 누구나 주장 가능하고요.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7번으로 강행규정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도 스스로 야 그거 무효야 라고 주장해도 된다. 오케이. 자,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하지 마. 이거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3번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4번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5번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죠? 효현대리를 묻고 있습니다. 효현대리는 효력을 유효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될 수 없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나오죠. 엑기스 갑니다. 자, 엑기스는 이제 5페이지로 오시면 되는데, 자, 네 번째 테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먼저 판단입니다. 어떤 법률행위를 봤을 때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냐, 그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성립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점. 자, 내려갑니다. 밑에 2번. 자,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요. 2번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3번.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이죠. 급여한 사람이라는 건 물건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건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누구한테 줬죠? 첩한테 줬어요. 첩한테. 갑이 을한테 물건을 줬단 말이에요. 네? 무슨 물건을 줬을까요? 부동산을 넘겼어요. 부동산을 넘겨버렸다는 거죠. 자, 갑이 처자식 놔두고 첩한테다가 야, 내가 줄게. 아파트 줄게. 증여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증여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반사회. 무효해요. 그럼 약속한 대로 아파트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거든요. 무효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행을 해버려요. 첩한테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행한 후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고 나면은 이거 자체가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거란 말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죠. 그러고 나면은 갑이 이미 넘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을 배신 때리려면은 받고 나서 배신 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명의 이전 받고 나서 바로 배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돌려받지 못하니까 을한테 넘어간 부동산이죠.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을 거예요, 을 거. 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후에 을이 그대로 제3자한테 팔아 넘겨. 제3자한테다가 팔아 넘기게 되면은 병이 등기 받았을 때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대로 유효죠. 유효를 넘겨받으면 그대로 유효라. 선이여야 유효해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해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서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첩관계 대가로 부동산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부동산을 첩이 증여받으셨죠? 그럼 부동산 첩 거죠. 근데 그걸 이후에 또 전득한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병한테다가 넘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야. 판례 분류들.
자, 일단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적극 가담입니다.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가 다 적극 가담들이죠.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서부터 9번까지는 뭔가 부정한 대가성 결부된 거, 뒷돈 챙겨받는 것들입니다. 자, 6번에 청탁, 대가로 금전 지급. 자, 7번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적당해요, 수준을 넘었어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 9번 허위 진술 대가로 금원을 주기로 했다. 자, 10번 동기가 반사회적입니다. 동기는 마음 속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따지려면 동기가 뭐가 돼야 되죠? 표시가 돼야 되죠. 아니면 알려져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상대방한테다가 표시가 되었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라서 이거는 역시 무효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불법 밀수. 12번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자, 이거는 첩한테다가 증여를 하고 우리가 관계가 종료되면 돌려주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죠. 이거는 첩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이고요. 13번 골 때리죠. 승인했어요. 그래도 반사회적입니다. 자, 4번 갑니다. 보험사고를 가장한 거. 골 때리죠. 반사입니다. 자, 보험사고를 가장했고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15번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죠. 16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한다. 반사회적이에요. 이혼해도 됩니다. 자, 12번, 17번 도박이요. 18번 노름빚 다 도박이고요. 17번부터 19번까지 다 도박 채권 채무 관계죠.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 반사회적입니다. 자, 20번 내려갑니다. 변호사 아닌데 승소시켜주기로 하고 소송물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변호사가 아닌 게 중요합니다. 반사회적이고요. 자, 밑에 1번에 성공보수약정이죠. 근데 지금 무슨 사건이죠? 형사사건입니다. 이러면 반사회적이고요. 자, 밑에 줄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은 반사회적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게 그 유명한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근데 이거는 108조 위반 무효죠. 반사회는 아니고요. 자, 4번에 강박당해서 뭔가 법률 일을 했으면 이거는 반사회 무효예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입니다. 일단은 유효죠. 자, 5번 내려갑니다. 중간생략 등기 단속 규정 유효고요. 자, 6번 무허가 건물 임대한 게 사회 질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자, 7번은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썼죠. 다운 계약서 쓰신 거죠. 유효입니다, 이거. 자, 8번 내려갑니다. 민사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 이건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9번 비자금은닉. 비자금은닉 반사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죠. 이런 걸 직접 거래라 그러죠. 단속 규정이죠. 처벌은 받겠죠. 유효입니다. 유효. 자, 11번은 우연히 일회성. 일회성으로 중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받기로 했죠. 이거 괜찮습니다. 유효입니다. 12번 명의신탁 무효죠. 명의신탁이 무효인 건 반사회라서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예요. 실명법 근거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에 보시면은 명의신탁에 기해서 타인 명의에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되려면은 반사회여야 불법 원인급여죠. 근데 명의신탁은 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번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만약에 첩한테 줬으면 반사회죠. 근데 처한테 양도한 거죠. 그럼 반사회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제한을 붙여놨잖아요. 여보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것도 부부관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해도 돼요. 유효입니다. 자, 15번은 실수로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돈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죠? 속인 거예요? 실수예요? 실수입니다. 실수. 자, 16번은 태아를 위해서 이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반사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26페이지입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죠. 9번 문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에 뭐가 보이죠? 허위 진술, 반사회. 니은에 뭐가 보이죠?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통정어휘죠. 통정어휘. 반사회다 아니다? 아니다. 자, 디귿입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 금품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주지 임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사찰과 관련된 거죠. 사찰. 종교적인 문제라.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들 내부 사정이라는 거죠. 내부 사정. 지들 사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개입해가지고 반사회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반사회가 아니에요. 처음 보시겠지만. 리을은 뭐가 보이죠?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만약에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겠죠? 근데 적극 가담했어요. 그냥 좀 알고만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럼 반사회 아닙니다. 이거. 반사회는 기획밖에 없었어요. 1번 정답이죠. 11번 문제 반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에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취하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 협박입니다. 이거 반사회적입니다. 자, 2번 보험금 부정 취득. 자, 3번 성매매 반사회입니다. 4번에 뭐가 보이죠? 비자금 은닉 반사회다 아니다? 아니죠. 4번 찍으셔야죠. 그럼 5번 도박이요. 반사회. 13번 내려갑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반사회다 아니다? 반사회죠. 무효입니다. 2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3번은 뭐가 보이세요? 민사사건이죠. 이러면 반사회가 아니죠. 형사사건이면 반사회죠. 민사는 아닙니다. 3번 정답. 자, 4번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첩관계 유지하려는 거고요. 자, 5번은 계속 나오고 있는 보험금 부정 취득입니다. 반사회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5번 문제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또 나오죠. 보험금 부정 취득. 2번 허위의 진술 대가를 받기로 했다. 반사회죠. 3번 진정서 제출하고 궁지에 빠뜨리고 취하시켜 줄 테니까 돈 내놔라. 반사회적입니다.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세 아끼려고 등기를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잘한 거죠. 그죠? 이런 걸 절세라 그래요. 절세. 잘했죠? 잘하셨어. 농담한 거에 잘한 건 아닙니다. 농담한 거예요. 이거는 반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등기해도 이거 유효예요. 유효. 괜찮습니다. 자, 5번은 뭐가 보이죠?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그죠? 반사회적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입니다. 반사회 무효인 것은. 자, 1번에서 말하는 미등기 전매라는 거 있죠. 이거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넘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유효. 중간생. 2번이 정답이죠.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해도 되냐?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그죠? 매수인 네가 공과금 네가 부담해. 알겠어요. 합의가 되면 해도 됩니다. 해도 돼. 자, 4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허위, 통정허위죠. 반사회 아닙니다. 자, 5번이요. 도박 채무 변제잖아. 그러니까 반사회로 보여지겠죠. 근데 이 사건 좀 특이합니다. 자, 이 사건 설명드립니다. 이거. 도박이라고 나오면 반사회라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갑이 을하고 도박을 했고요. 도박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그럼 갑은 도박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채무가 도박 채무죠. 도박 채무. 그럼 도박 채무니까 도박 채무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죠. 그죠? 반사회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안 갚는다 그랬죠. 안 갚아. 응? 싫어. 안 갚을 것 같아. 그죠?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안 갚아도 된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법적으로 뭐 할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을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갑. 그죠? 죽는다 진짜. 그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주먹이 앞서죠. 그래서 갑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집을 팔으라고 을한테다가 이 집에 대해서 처분 권한,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가 돼가지고 갑의 집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병한테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가 됐을 때 갑은 집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무효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갑이. 야, 이거는 반사회라서 무효니까 집 다시 가져와 라고 갑이 반사회 무효를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반사회 무효야. 당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거는 반사회 무효가 맞아요.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은요. 근데 그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결국 을한테다가 대리권 수여한 거 있죠. 이건 별개의 행위로 본 거예요. 대리권을 준 거는 이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사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도박 채무 변제가 반사회 아니라고요? 대리권 준 게 반사회 아니라고요? 대리권 준 게 반사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번 선다에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거 있죠. 대리권 수여받은 거 있죠.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효라는 거죠. 재판부에서. 유효야, 유효. 바보야. 그러니까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매매 계약한 거 있죠. 유효야 라고 했던 거예요. 유효야. 따라서 갑은 집을 찾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내려가죠. 무효가 아닌 것은 1번에 뭐가 보이죠? 민사소송이요. 성공보수 약정이죠. 반사회 아닙니다.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도박에 쓰려고 돈 빌린다. 반사회적이고요. 3번 적극가다. 4번 마약이요. 네. 자, 5번입니다. 보험금 부정취득입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자, 21번 문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바다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했다. 당연히 반사회적이겠죠. 자, 2번 형사사건. 3번 뭐가 보이죠? 또 나왔죠?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거 반사회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3번 정답. 자, 4번 적극가다.
5번 보험금 부정취득. 자, 여기까지 반사였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